132페이지고요. 우리 지난주는 눈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봤어요. 눈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제 앞쪽보다 뒤쪽에는 이제 막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안쪽에 망막이 있고 시각세포가 있는 망막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맥락막, 암실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빛을 차단시켜준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눈을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공막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3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앞쪽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수정체가 우리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었고 빛을 모아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렌즈 앞쪽에 이제 동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눈으로치 까만 부분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동공 위쪽으로 홍채가 있어서 동공 크기를 조절해 준다고 그랬고, 수정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모체가 위아래에서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렌즈를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볼 때 조절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정체와 연결된 선모체, 그 다음에 홍채가 동공을 크기를 조절한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 정도 이제 알면 되고요. 물체를 보는 과정에서 시각의 전달 경로는 빛, 그 다음에 각막, 그 다음에 동공을 거쳐서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라는 액체를 지나서 망막에 있는 시각 세포를 거쳐서 시각, 그리고 신경, 그 다음에 뇌에 있는 뒤쪽 부분, 후두부에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주변 밝기에 따른 동공 크기 변화,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너무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동공 크기를 줄여야 되니까 홍채가 확장돼서 안쪽으로 확장된다고 그랬고, 동공 크기를 줄여서 빛의 양을 줄인다. 어두울 때는 빛의 양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공을 크게 하기 위해서 홍채가 바깥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원근감,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볼 때는요, 아래쪽에 보시면 먼저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이제 가늘고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완이 돼요. 선모체가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안쪽으로 선모체가 수축이 되면서 렌즈가 두꺼워져가지고 빛의 굴절을 크게 해서 가까이 있는 거를 보게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눈의 조절 작용이 나중에 이제 외울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3학년 때, 요 파트 3학년이지, 3학년 때 공부 좀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같은 경우는 5대 감각만 이제 정리하면 돼요.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인데 이제 많은 순서대로고요. 통점은 통증, 그지? 강한 자극이 되겠고, 앞점은 가벼운 자극이에요. 그래서 누르는 거. 그리고 촉점은 이제 접촉, 이제 스치는 거, 간질간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 냉점은 차가운 감각, 그 다음에 온점은 따뜻한 감각 이걸 느끼는 거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요. 132페이지에 이제 귀도 마찬가지로 눈 다음으로 이제 귀가 중요해요. 눈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귀는 조금 간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귀는 우선 가장 바깥쪽에 귓바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귓바퀴가 있고요. 여기가 귓바퀴야. 귓바퀴의 역할은 이렇게 이제 큰 나팔 모양은 뭐냐면 소리를 이렇게 해서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이런 거를, 나팔 같은 거를 귀에다 대면 이렇게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나팔처럼 생겼고요. 또 안쪽으로 이제 가는 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이도라고 해요. 귀 이자고 바깥 외자야. 그래서 귀의 바깥에 있는 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귓바퀴를 지나서 안쪽에 있는 외이도로 지나서, 여기가 이제 잘 알고 있겠지만 고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외이도를 거쳐서 이제 고막에서 소리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동하는 막이고요. 여기에 이제 뼈가 3개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귀에 있는 작은 뼈를 해서 귀 속 작은 뼈 이렇게도 하고요. 귀 속 뼈, 우리말로는 귀 속 뼈라고 이제 중등에서는 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청소골 그래요. 청자가 청막할 때 청자, 청력. 그 다음에 소는 작은, 골은 뼈. 그래서 귀에 있는 작은 뼈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쭉 해서 들어와가지고 고막에서 이제 진동을 한 다음에, 여기가 고체의 작은 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증폭이 되는 거지. 진동해서 이제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이제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죠. 달팽이관은 고무 튜브, 물이 들어있는 튜브가 이렇게 길쭉한 튜브를 이렇게 말아놓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튜브가 길게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놓은 거예요. 고무 호수처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귓속뼈에 자극이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뭐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얘가 출렁출렁출렁하는 정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가 튜브니까 물이 들어있는 튜브니까 출렁출렁출렁출렁출렁출렁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출렁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높낮이를 구분하고요. 그게 이제 달팽이관에서 시각 세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시각 신경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시각 신경에서 뇌로 가겠죠. 시각 같은 경우는 후두부였잖아. 뒤쪽에 있는 후두엽에 시각 담당하는 뇌가 있고요. 청각 같은 경우는 이건 청각 같은 경우 좌우 귀 쪽에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좌측 우측에 있는 뇌하고 연결이 돼요. 측두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청각의 전달 경로는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귓속뼈를 울리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서 출렁출렁출렁한 다음에 청각신경, 뇌 이렇게 전달돼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죠. 이제 심플하니까 일렬로. 그래서 책을 보시면요, 귓속뼈부터 보면요, 귓바퀴부터 볼게요. 두 번째, 귓바퀴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외이도 세 번째 있는 거예요. 귓바퀴와 고막 사이는 통로가 되겠고요. 고막,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거, 여기다 밑줄 할까요? 이제 막이니까 북처럼 땅 치면 이렇게 둥둥둥둥둥 울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소리를 진동하는 막이에요. 그 다음 제일 위쪽에 이제 귓속뼈가 있고요. 고막의 진동을 증폭한다. 여기다가 뭐 밑줄 할까요? 그리고 증폭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고막은 소리를 진동하는 막이고요. 이 진동하는 자극이 귓속뼈하고에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중에서 고체가 가장 소리를 잘 증폭시켜 주거든요. 좋은 소리를 잘 전달시켜 주기 때문에 고체 상태의 뼈가 우리 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작은 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달팽이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달팽이관에 별표 쳐놓고요. 달팽이관에 이제 청각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청각 세포가 있겠죠. 청각 세포에다가 밑줄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각신경, 뇌 이렇게 전달돼요. 밑에 이제 2번 보면요, 소리를 듣는 과정인데 청각의 전달 경로고요.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여요. 그 다음 외이도를 따라서 가서 고막을 진동, 고막 밑에다가 진동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진동된 자극이, 소리 자극이 귓속뼈를 울려요. 그래서 증폭, 귓속뼈 옆에는 밑에는 증폭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달팽이관을 울려서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 세포에 전달되면 청각신경 뇌로 간다. 이런 거고요. 자, 위쪽에 그리고 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청각 말고도 다 여러 가지 감각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느껴요. 그래서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요, 반고리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귓속뼈하고 달팽이관 사이 위쪽에 이렇게 반고리관이라고 해가지고 고리가 있는 관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X축, Y축, Z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X축, Z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90도, 90도, 90도씩 돼 있잖아. 마찬가지로 반으로 된 고리가 90도씩 해서 X축, Y축, Z축으로 나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X축, 평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평면에 대한 건 X, Y축이죠. 그 다음에 입체적인 거는 Z축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이렇게 90도, 90도, 90도씩 해가지고 이렇게 반고리관이 3개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세반고리관이라고. 세반고리관. 그리고 반고리관과 달팽이관 사이에 어떤 기관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전정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반고리관은 우리의 회전이나 움직임을 관지하는 거고, X축, Y축, Z축으로 있으니까 입체적인 움직임, 뭐 회전이나 뭐 앞구르기, 뒷구르기 같은 움직임을 관지하고요. 전정기관은 우리가 평형 감각, 예를 들면 평균대 같은 데 올라갔을 때 좌우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이제 전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별표를 쳐놓고요. 묶어서 여기서 귀에서 중요한 기관은 달팽이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고리관, 전정기관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고리관 같은 경우는 회전 감지 밑에다가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정기관 같은 경우 기울어진 데 있는데 뭐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좌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그래서 밑에 3번 평형 감각 보면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평형 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여기다 밑줄 할게요. 몸의 회전과 기울어짐 등을 감지한다. 있죠? 그래서 반고리관이 보통 회전과 움직임, 그 다음에 기울어짐, 좌우 기울어짐이나 균형과 관련된 거는 이제 전정기관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유지할 때 있고요. 반고리관의 작용 예에 보시면요. 회전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몸이 회전한 것을 느낀다. 이렇게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면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좌로 움직이든지 우로 움직이다 할 때 이런 회전이 있잖아요. 앞으로 부르든지 뒤로 부르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이제 새 반고리관이에요. 반고리관.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가 회전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고리관의 역할은 회전 감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전정기관은 이제 위치 감각과 관련된 거예요. 돌부리에 걸려 넘었을 때 몸이 기울어지는 거. 내 가다가 돌에 딱 걸렸어.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지? 그래서 앞에 기울어지는 거. 그 다음에 평균대로 갈 때 좌우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정기관의 하는 역할들이에요.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과 위치 감각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전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반고리관 옆에다 회전 감각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전정기관 옆에는 이제 위치 감각 이렇게 써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몸의 기울어짐 이렇게. 그걸 느끼는 건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새 반고리관, 전정기관 그리고 달팽이관 모두 이 안에 특히 반고리관과 달팽이관은 액체가 들어있는 물이 들어있는 튜브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만약에 이렇게 막 회전할 때 물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치?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휙 돌고 이런 것들이 물이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물이 이렇게 쏠리고 왼쪽으로 가면 물이 이렇게 쏠리고 이런 작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달팽이관도 물이 들어있어서 출렁출렁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여기 이제 진화적으로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귀고요. 비율 간단하죠. 그래서 6번하고 7번을 8번까지 뭐 풀어볼게요. 뭐 외운 상태는 아니니까 왼쪽 좀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A는 이제 고막이 되겠고요. 귀 속에 있는 얇은 막 고막이 되겠고, B는 고막과 연결된 이제 뼈 3개, 귀 속 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고리관, C는 반고리관, 3개의 반고리관이 있고,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90도, 90도, 90도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D는 전정기관, 이름 좀 어려운데 전정기관. E는요 청각신경이고, F는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달팽이관. 그리고 G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귀임두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그치? 그럼 압력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압력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관이 작은 관이 하나 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귀하고 연결된 인두관이라고 해요. 귀인두관. 압력 차이를 해소하는 기관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7번은요. A는 이제 고막이니까 진동하는 얇은 막 리을이 되겠고요. B는 귀 속 뼈고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는 역할. 그래서 고막은 진동, 그 다음에 귀 속 뼈는 소리를 증폭,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C는요 반고리관은 회전 감각이었죠. D는 전정기관은 기울어짐 또는 위치 감각. E는요 청각신경 비읍이 되겠죠. 청각세포에서 받은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그리고 뇌는 척두엽 좌우 옆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F는 달팽이관, 소리를 자극으로 받는 청각세포가 있는 튜브다. 그 다음에 G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얇은 관이다. 공기가 통과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8번은 소리, 귓바퀴, 웨이도, 그 다음에 고막에서 진동, 그 다음 귀속뼈에서 증폭,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 이게 이제 핵심이죠. 고막, 귀속뼈, 달팽이관. 그 다음에 청각신경 뇌로 전달된다. 이게 이제 기의 마지막이고요. 자, 이제 132페이지에 코와 혀를 한번 보면요. 코와 혀는 비슷해요. 코는 이제 기체 화학 물질이고요. 혀는 우리가 이제 주로 뭐 마시잖아, 그치? 그래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두 개가 더 약간 비슷한데요. 코 같은 경우는 후각, 이제 냄새고요. 혀는 이제 미각, 맛이죠. 그래서 밑에 후각 세포부터 보시면요. 오른쪽, 코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후각 세포가 있어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후각 상피 후각 세포 그 아래쪽에가 이렇게 약간 두꺼운 층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약간 특이하게 생긴 후각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후각 세포 층이에요. 후각 세포 층. 그리고 여기 두꺼운 층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의 끈적끈적한 부분이에요. 점액층이라고 하고요. 코는 특이하게 여기가 이제 끈끈한 물질들로 딱 차 있어요. 왜냐면은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치? 잘 달라붙어야 냄새를 더 많이 잘 맡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코 아래쪽에, 세포 아래쪽에 끈끈한 층이 있는데 거기가 점액층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먼지라든지 뭐 여러가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들이 달라붙죠.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돼가지고 이제 후각신경 이제 뇌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후각상피 돼 있는데요. 후각상피는 이제 점액으로 덮인 후각세포가 모여있는 세포층이다 돼 있고, 네, 밑에 이제 감각 보시면요.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는다.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많이 없고요. 감각을 느끼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후각 상피의 후각 세포, 후각 상피층에 있는 요걸 통째로 합쳐서 후각 상피층이라고 하고요. 상피층에 있는 후각 세포를 자극하면 후각 신경 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기체 자극 물질이 점액층에 붙은 다음에 후각 세포, 후각 신경 뇌. 그렇죠? 그래서 감각을 느끼는 과정에 그냥 기체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특징은요, 코는 뭐 잘 알겠지만 냄새를 맡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이게 피로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코를 구성하고 있는 후각 세포가 후각 세포의 기체 상태의 자극,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다 달라붙어 버리면은 얘가 냄새 맡을 공간이 더 이상의 다른 냄새 분자들이 와서 붙을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잠시 쉬는 거예요. 일종의 꽉 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민감하긴 해요. 맡을 수 있는 그 냄새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400여 종 500만 개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해요. 500만 개씩.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코에 예민한 친구들이 있고, 그죠? 냄새에 예민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되게 둔한 친구들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같은 사람이라도 이제 500만 명 넘는 친구도 있고 500만보다 적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호각 세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포 때문에 세포 수. 그리고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한 10,000가지 정도의 4,000에서 10,000가지 정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은 한 최대 10,000가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개가 코에 되게 냄새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개 같은 경우는 그 코에 있는 후각 그 세포가 잘 발달돼 있어서 보통 2억 5천만 개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의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이제 포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로가 됐다고 해요. 우리 생물에서는.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감각이지만 쉽게 피로해진다. 여기다 그냥 밑줄만 해놓을게요. 그래서 냄새가 이제 익숙해지면 잘 안 나게,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화장실 갔을 때 우리 아무리 뭐 냄새가 좀 심하다 해도 그냥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치? 그 이유가 냄새 분자들이 여기에 후각세포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꽉 찼기 때문에, 포화됐기 때문에, 잠시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 한은 여기에 꽉 찼기 때문에 냄새를 더 이상 못 맡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감기 걸리면요, 마찬가지로 감기 걸리면은 여기가 콧물들이 나오잖아, 그지? 콧물들이 나오면서 여기가 되게 두꺼워지잖아. 그러니까 냄새 분자들이 여기에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뭐 경험이 없겠지만 냄새 잘 못 느껴. 그 이유가 여기 저면층이 되게 두꺼워지고 콧물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냄새 분자들이 잘 달라붙지 못해서 그런 거. 알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면층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너무 건조하면은 또 우리가 감기 같은 거 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저면층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먼지나 기생충들이 와가지고, 기생충은 아니고 먼지나 세균들이 와가지고 여기 달라붙겠지. 그래서 침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너무 건조한 날씨에는 오히려 또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 감기에 걸리거나 뭐 코에 염증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비염 같은 거 들어갔잖아요, 그지?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저면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 감기에 걸리면 여기가 되게 두꺼워지고, 뭐 건조하거나 뭐 황사가 끼거나 그런 날은 여기 저면층이 말라버려서 이렇게 쭉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균에 의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코에 대한 특징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코 같은 경우는 후각 상피에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달라붙어서 자극이 전달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혀는요, 반대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우리가 혀에서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자. 혀에 이제 잘 알겠지만 여기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혀가 항상 오돌토돌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두라고 해요. 혀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이고요. 이 유두 옆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맛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중요해요. 맛세포에다가 밑줄 할게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이제 유두 옆쪽에 있는 맛세포들이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맛세포들이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맛봉오리라고 해요. 그래서 맛봉오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동그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맛봉오리, 맛세포 이런 식으로 있어요. 특이하게 뭐 시각이면 시각세포, 청각이면 청각세포, 후각이면 후각세포라고 이름을 줬는데, 얘는 미각세포가 아니라 그냥 맛세포니까 그것만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지지세포라고 해요. 구조적으로 얘를 떠받치는 역할만 한다, 채우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에서는 이제 약간 노랗게 생긴 부분들이 이제 맛세포가 되겠죠. 거기가 이제 미각 자극을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유두에 있는 맛봉오리라는 영역에서 맛봉오리 안에 맛세포들이 이제 미각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밑에 보시면요, 감각에서는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요거다 다시 밑줄 할게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 다음에 감각을 느끼는 과정, 액체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액체 맛봉오리에 있는 맛세포에다 밑줄 하면 되겠고요. 특징은요, 혀에서는 5가지의 감각을 느끼는데 오미라고 해요. 그래서 단맛, 그 다음에 짠맛,
신맛. 그 다음에 쓴맛 느끼죠? 쓴맛. 그 다음에 하나는 매운맛이 아니라 감칠맛이에요. 감칠맛. 그 조미료만 있죠? 우리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보면 약간 감칠맛 느껴지잖아요. 그치? 아니면은 뭐 새우라든지 아니면은 멸치 같은 거 우린 국물에서 되게 감칠맛이 나는 거 그죠? 감칠맛 아니? 아직 잘 모르지. 단짠만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지? 그런 나이라서 감칠맛이라고 이제 정확히는 조미료 맛이에요. 조미료 맛. 아니면은 그 소고기 먹을 때 그 특유한 맛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감칠맛인데 여튼 요 5개가 오미라고 해서 5가지의 맛 오미라고 해요. 그래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혀의 부위별로 다양하게 좀 이렇게 부위별로 있어요. 영역을 분포해 있고 중요한 거는 매운맛은 맛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운맛은 통증이에요. 통증 자극이야. 통증이야. 아픔이에요 보통. 그래서 얘는 매운맛은 우리 앞에서 했던 통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도 통각이 있어가지고 아픔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은 자극이 그냥 아픈 자극인 거지 맛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먹고 나면은 우리 배가 막 아프고 막 그런 게 통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할게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여기다가 밑줄하세요. 네, 오른쪽에 이제 4번 보면요. 플러스 강의 4번 보면요. 감칠맛이 뭐냐고 돼 있는데요. 아미노산이 일종이다 돼 있고 이런 건 뭐 몰라도 돼요. 아직은. 네, 글루탐산의 맛이다. 네, 조미료에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기나 생선, 다시마 등에 많이 들어있다. 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국물 같은 거 우릴 때 뭐 멸치로 하거나 조미료 넣어가지고 하잖아, 그렇지?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그림도 있는데요. 미각과 후각 실험도 있는데 뭐 코를 막으면 맛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지? 그래서 우리 맛이라는 건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과 혀가 느끼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종합적으로 같이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은 우리가 뭘 먹어도 잘 무슨 맛인지 잘 모르는 이유가 코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코는 후각 상피 세포에 있는 후각 상피층에 있는 후각 세포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여기 중요한 거고요. 혀는 유두 옆에 있는 맛봉울에 있는 미각 세포 혹은 맛 세포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5가지의 맛 오미라고 해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오른쪽에 9번,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매운맛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통증이라고 그랬고요. 떫은 거 알아요? 떫은 맛이라고 감 같은 거 덜 익은 거 먹으면 약간 떨지 않나지? 떫은 맛도 이제 떫은 맛 같은 경우도 맛에 들어가지 않고요. 떫은 맛은 이제 통증 다음에 압점이 있었지. 압력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자, 9번 같이 보면요.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이에요. 그리고 민감하지만 쉽게 피로를 느낀다 그랬고요. 후각과 미각을 종합해서 음식맛을 느낀다. 1번, 2번, 5가 되겠고 3번은 혀로 느끼는 기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은 맞는데 매운맛은 아니라고 했죠. X.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고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못 맡게 되죠. 그래서 X. OOXX가 되겠고요. 10번은요. 냄새를 느끼는 과정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후각상피의 후각세포에서 후각신경 뇌로 가는 거고 맛은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맛봉울에 있는 맛세포에서 미각신경 뇌로 거친다. 네, 이렇게 시험 되겠죠. 오케이. 예, 136페이지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도 1번부터 7번까지 눈 한번 풀어보고요.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눈도 했었니? 피부까지 했지? 그러면은 11번부터 볼까? 11번부터 14번까지 귀 먼저 하고요.
응? 4시까지 어딜 가야 되는데 4시. 혹시 50분에 잠깐만. 뭐라고? 4시까지 어딜 가야 되는데 몇 시에 끝나면 되는데? 50분 전 50분에 끝나잖아. 이건 좀 시험이 시험 좀 일찍 보면 되지. 50분까지 끝내면 되죠? 다 했어? 귀만 오케이. 자, 11번 보면요. 답은 4번이에요. 옳은 것은 돼 있는데 D는 이제 전정기관이고 몸에 기울어지, 그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회전감각, 반고리관, 그리고 F는 이제 청각을 담당하는 청각 세포들이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요. 12번은 이제 바깥쪽 부분부터 A가 웨이도, 그리고 A가 고막, B가 귓속뼈, 그 다음에 F가 달팽이 관, 그 다음에 E가 청각 신경 이렇게 되는 되죠. 그래서 4번, 4번이고요. 자, 13번은 A가 반고리관, B가 전정기관, C가 달팽이관이고요. 답은 이제 1번이에요. A는 회전 감각을 담당한다. 맞죠? B는 이제 기울어짐을 담당하는 곳이고, 니은 틀렸고, D것은요. A와 B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청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네, 오늘 C에 해당되는 거겠죠? 13번에 1번. 14번은요. 평균대가 나왔으니까 기울어짐, 균형 감각이잖아요. 이건 전정기관이니까 B가 되겠고요. 휴대전화 벨소리, 이건 청각이죠. 소리니까. 그래서 C, 달팽이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 회전하는 놀이기구. 회전 감각은 이제 반고리관이니까 A가 되겠죠. 자, 15번부터 19번까지만 이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15번은요. 후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인데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이다 맞고요. 2번 기체 상태 화학물질 맞고 3번 코에서 느낀 냄새의 종류는 5가지다. 근데 냄새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쉽게 피로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5가지 요건 아마 맛의 종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일단 15번은 3번 틀렸고요. 후각 상피는 후각 세포가 모여있는 세포층이고 점액으로 덮여있죠. 점액층이 있다. 후각세포, 후각신경. 네, 15번은 3번이고요. 16번에 피로해지는 이유예요. 이건 16번에 2번. 16번에 2번이죠. 후각세포가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다. 왜? 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17번은요. 혀의 맛세포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이 아닌 것. 매운맛. 5번이죠. 네, 매운맛, 떫은 맛은 통증이나 압력으로 느낀다고 그랬어요. 18번은 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됐고요. A가 이제 유두라는 거고 그 유두의 옆쪽을 이제 미래 혹은 맛봉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맛세포, C가 이제 미래가 되겠고 D는 이제 미각신경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에요. B는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화물질 자극을 받는 거죠. 자, 19번 다음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옳은 것은 있어요. 가는 코를 막고 먹었어요. 나는 코를 막지 않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맛이라는 거는 후각과 미각의 종합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19번에 4번.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